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법원이 유시민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방금 전 노정희 대법관이 내린 판결입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산 이사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한동훈에게 이 MBC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등에 나와서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비롯해서 검찰은 경로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시민이 허위 사실을 통해 검찰과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 한참 뒤에 유시민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시민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자, 노정희 대법관,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되고 이제 곧 대법관을 그만둡니다. 임기가 다 됐습니다. 자, 노정희 대법관은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걸 방송한 곳은 MBC입니다. 그리고 이 유시민의 명예훼손 사건이 터지게 된 저간의 사정을 보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강하게 수사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직후 법원은 유시민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유시민 전 이사장의 법정 발언 등을 보면 얼굴이 두껍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이번 사건, 지금은 한동훈이 굉장히 이 비대위원장도 지내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지만 이 사건이 진행될 그 당시 한동훈은 좌천되고 유배되고 힘이 없는 검사였을 뿐입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 결국 대법원은 유시민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산 이사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방금 전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유시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 씨 지난 2019년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 제 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공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음해 4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7월입니다. 7월에는 MBC 라디오에 나와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받자면 이건 불법 사찰이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 제기 후 1년여 뒤인 2021년 1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명예훼손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시민 유죄를 인정하여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고 결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7월달 MBC 라디오의 인터뷰를 주시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유시민의 명예훼손죄는 일단 인정됐지만
그 전에 했던 것, 그 전에 했던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7월 달 발언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법원은 이 MBC 라디오에서 했던 이 발언, 이 발언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자,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유시민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자, 4월 발언에 대해서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관계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7월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2심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 유시민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한동훈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 500만 원, 징역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실은 웬만하면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시민에게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